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기업 실적도, 금리도, 인플레이션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감정입니다. 이 사실을 간단한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1천만 원을 연 10% 수익률로 20년 굴리면 약 6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연 8% 수익률로만 굴려도 4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겨우 2% 차이가 20년 뒤에는 2천만 원 이상의 격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단순한 복리의 힘을 끝까지 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수학적으로는 10%를 버는 게 가능했는데 현실에서는 감정 때문에 팔고 사고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높은 IQ가 아니라 감정 통제력이다. 시장을 이기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가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포에 휘둘려 손절한 사람과 흔들리면서도 버틴 사람. 10년 뒤 같은 시점에 투자한 금액은 한쪽은 회복조차 못했고 다른 한쪽은 3배, 4배로 불어났습니다. 차이는 투자 전략이 아니라 감정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S&P 500을 장기 보유했다면 연평균 9% 이상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고작 34%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절반 이상이 날아간 겁니다.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락장이 오면 공포에 팔고 급등장이 오면 탐욕에 따라 붙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시장의 진짜 적은 차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공포와 탐욕, 불안과 조급함이 바로 복리를 끊어먹는 최대의 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단단하게 만들 원칙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할 4가지 원칙을 붙잡는다면 당신은 시장의 소음과 공포를 넘어 끝까지 복리의 기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포는 가장 오래된 인간의 본능입니다.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본능이 시장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우리는 마치 맹수가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투자는 사냥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에서 도망치듯 반사적으로 팔아버리는 순간 복리의 사슬은 산산이 끊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년 동안 단 하루라도 시장에서 빠지면 연평균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락이 두려워 팔았다가 반등하는 단 며칠을 놓치면 20년의 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주식은 반토막이 났고 공포는 모든 투자자의 가슴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때 겁에 질려 시장을 떠난 사람은 복리의 열차에서 내려버렸습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삼키고 그대로 버틴 사람은 10년 뒤 자산이 3배, 4배로 불어났습니다. 공포는 단기적으로 당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복리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시간은 반드시 하락과 폭락을 포함합니다. 즉, 공포는 복리와 늘 함께 옵니다. 도망치는 순간 복리는 끝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공포를 사건이 아니라 기회로 해석해야 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대부분은 위험을 본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가치가 싸졌다는 사실을 본다. 둘째, 숫자를 통해 감정을 이깁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1년 단위로 보면 오르내림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20년 단위로 보면 거의 언제나 상승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사실을 붙잡을 때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셋째, 원칙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하락이 오면 이 정도는 반드시 버틴다라는 기준이 없으면 그 순간 감정이 모든 결정을 집어삼킵니다. 원칙 없는 투자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포를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공포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차이는 그것을 다스리느냐, 휘둘리느냐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복리의 기적을 지켜내는 소수에 들어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쌓은 투자자들은 모두 하락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떠는 순간에도 원칙을 지킨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리의 진정한 승자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공포 앞에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공포를 넘어 복리를 지켜낼 것인가? 탐욕은 공포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결국 복리를 무너뜨리는 똑같은 적입니다. 시장이 급등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은 다르다. 이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탐욕은 늘 고점에서 당신의 귀를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인 순간 당신은 복리를 스스로 잘라버립니다. 예를 들어 닷컴 버블을 보십시오. 1999년 인터넷 관련 기업 주식은 매일같이 치솟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지금 안 사면 바보다라며 몰려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2000년 버블이 터지자 그 탐욕은 순식간에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탐욕은 단순히 돈을 잃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탐욕은 계획을 망가뜨리고 원칙을 무너뜨리고 결국 복리의 시간을 날려버립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탐욕은 바로 그 지키는 힘을 빼앗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연 15% 수익률로 3년간 성공했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느새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 다음에는 30%도 가능할 거야. 이 순간이 바로 함정입니다. 탐욕은 자신감을 교만으로 바꾸고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겸손과 절제를 앗아갑니다. 그렇다면 탐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나는 매년 8%만 꾸준히 벌면 된다. 이런 기준을 세우면 50%의 단기 수익률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비교를 끊으십시오. 옆 사람이 단기간에 2배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신 안의 탐욕은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그러나 그 불꽃은 금세 당신의 원칙을 태워버립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그것이 탐욕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역사를 배우십시오. 1929년 대공황, 1987년 블랙 먼데이, 1999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탐욕이 만든 비극은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탐욕의 목소리가 들릴 때 멈출 수 있습니다. 탐욕은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늘 쓰라립니다. 당신이 탐욕을 다스리는 순간 복리의 기적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평생 시장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더 벌려는 욕망이 아니라 잃지 않고 지키려는 절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공포에 팔지 말고 탐욕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복리를 이어가는 길은 언제나 절제 속에 있습니다. 조급함은 복리를 가장 은밀하게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공포는 눈앞에서 크게 소리치고 탐욕은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조급함은 속삭이듯 마음을 잠식합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 조급한 생각이 쌓이는 순간 복리는 자라기도 전에 잘려나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가 자라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수없이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묘목을 심어놓고 매일 뿌리를 뽑아보며 왜 안 자라지? 라고 묻는다면 그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투자도 똑같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쌓여야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조급함에 사로잡힌 사람은 며칠, 몇 주, 몇 달 단위로 성급하게 성과를 확인하고 결국 방향을 잃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는 투자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3년은 긴 것 같지만 복리에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진짜 기적은 10년, 20년을 견뎠을 때 나타나는데 조급함 때문에 그 문 앞에조차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 인덱스 펀드에 1만 달러를 넣고 30년을 버틴 투자자는 약 18만 달러 이상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들어왔다가 몇 년 안에 팔아버린 사람은 고작 23배 수익에 그쳤습니다. 조급함이 15만 달러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조급해질까요? 세상은 빨리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인터넷, 빠른 배송, 빠른 결과. 이 문화가 투자에도 스며들어 조금만 기다려도 될 일을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조급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 시계를 바꿔야 합니다. 하루, 한 달이 아니라 10년, 20년 단위로 시간을 봐야 합니다.
시간의 눈금이 길어질수록 조급함은 작아집니다. 둘째, 작은 성과에 만족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매년 7%, 8%의 꾸준한 수익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성과가 모여 20년 뒤 거대한 성취가 됩니다. 작은 승리를 즐겨라. 이것이 조급함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셋째, 복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도 당신의 돈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마치 땅속의 씨앗이 눈에 띄지 않게 자라듯 말입니다. 조급함은 눈앞의 성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리는 인내 끝에만 보상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성취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 뒤에 오는 큰 보상을 기다릴 것인가? 당신이 조급함을 이기는 순간, 복리는 비로소 그 진짜 힘을 드러냅니다. 복리를 이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힘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공포가 몰려올 때 무너지고, 탐욕이 유혹할 때 흔들리며, 조급함이 속삭일 때 방향을 잃습니다. 확신이란 단순한 희망이나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확신은 근거와 원칙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0년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긴 보유,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투자 철학과 분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작은 흔들림에도 불안은 증폭됩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다른 기회가 더 좋은 건 아닐까? 이 의심이 쌓이면 결국 손은 매도 버튼으로 향합니다. 그 순간 복리는 멈추고 맙니다. 역사적으로도 확신이 만든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적립식 투자한 사람은 언제나 장기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반면 확신 없이 이리저리 갈아탄 사람은 시장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시장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세운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확신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원칙을 글로 남기십시오. 투자 전 반드시 묻습니다. 나는 왜 이 종목을 사는가? 무엇을 보고 이 선택을 하는가? 최소한 몇 년 동안은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확신은 훨씬 강해집니다. 둘째, 소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뉴스, 전문가의 예측, 주변 사람의 말은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당신 자산의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확신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셋째,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십시오. 작게라도 원칙을 지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을 확인하는 순간 당신의 확신은 더 단단해집니다. 확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서서히 쌓이는 것입니다. 확신 없는 투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 위에 세운 투자는 시간의 폭풍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포, 탐욕, 조급함은 모두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하지만 확신은 그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둥입니다. 확신이 있는 투자자만이 복리의 기적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도 규율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확신은 방향을 알려주지만 규율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만듭니다. 규율 없는 투자자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공포가 몰려오면 원칙을 잊고 팔아버리고 탐욕이 속삭이면 계획을 넘어 무리하게 베팅합니다. 조급함이 커지면 단기 성과를 쫓아 여기저기 옮겨다닙니다. 규율은 이런 흔들림을 막아주는 안전벨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가 규율을 잃으면 무질서 속에서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규율을 잃으면 복리의 행진은 한순간에 끝납니다. 규율을 지킨다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정해진 원칙을 상황과 관계없이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이 실행합니다. 이 단순한 규율 하나만 지켜도 장기적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둘째, 감정에 의한 결정을 차단하는 겁니다. 규율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감정이 지배합니다. 해야 하는 대로 하면 원칙이 지배합니다. 셋째,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했는지 기록하십시오. 규율은 단순히 머릿속 다짐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본 흔적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투자자들은 모두 규율의 사람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수십 년 동안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찰리 먼거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규율이 더 중요하다. 규율이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율은 오히려 자유를 지켜줍니다. 규율을 지킬 때 당신은 감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시장의 소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복리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똑같이, 매달 똑같이, 매년 똑같이 지루할 정도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만이 결국 복리의 결실을 수확합니다. 규율은 지루함 속에서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규율을 지킬 때 복리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복리는 시간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장기적 관점이 없다면 복리는 단순한 계산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0년은 너무 길다. 그러나 투자에서 10년은 길지 않습니다. 복리는 최소 10년, 많게는 20년, 30년이 지나야 그 진짜 힘을 드러냅니다. 한 가지 숫자를 보겠습니다. 만약 1천만 원을 연 10% 수익률로 굴린다면 10년 뒤에는 약 2,600만 원이 됩니다. 20년 뒤에는 6,700만 원, 30년 뒤에는 무려 1억 7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같은 돈, 같은 수익률이라도 10년과 30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오직 시간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급함, 불안, 주변의 소음이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10년을 기다리기는커녕 3년, 5년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역사적으로 증시는 언제나 사이클을 가졌습니다. 상승과 하락, 호황과 불황이 반복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요동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끝까지 믿고 버틴 사람만이 복리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을 살 때 10년 동안 장이 닫혀도 보유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라. 이 질문이 바로 장기적 관점의 기준입니다. 10년을 버틸 수 없는 투자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50년 동안 추적해보면 그 어떤 시점에 들어가도 20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모두 수익을 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복리가 보상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단기적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떨어진 주가가 내일 다시 오르지 않아도 1년이 흘러도 회복되지 않아도 그는 압니다. 10년, 20년 뒤에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그렇다면 장기적 관점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시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계좌와 10년 뒤의 계좌를 구분하십시오. 오늘은 불편할 수 있지만 10년 뒤에는 보상이 기다립니다. 둘째, 복리를 시각화하십시오. 엑셀로 직접 계산해보고 그래프로 눈에 보이게 그려보십시오. 눈앞에 펼쳐진 수치가 당신의 인내심을 지켜줄 힘이 됩니다. 셋째, 장기적인 롤모델을 가지십시오. 버핏, 먼거, 린치, 하우절. 이들의 철학을 꾸준히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시선은 길어집니다. 장기적 관점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짧은 성과보다 긴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은 삶에서도 더 단단합니다. 복리는 돈뿐만 아니라 관계, 건강, 지혜에도 작동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심은 씨앗을 30년 뒤에 거대한 숲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다린 사람만이 숲을 가집니다. 당신이 지금 장기적 관점을 세운다면 10년, 20년 뒤 당신의 삶은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복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닙니다. 공포, 탐욕, 조급함, 확신의 부족, 규율의 상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부재. 이 모든 것은 결국 감정의 다른 얼굴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외부의 변동성보다 더 큰 변동성은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높은 IQ가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시장에 휘둘린 수많은 투자자가 남긴 뼈아픈 교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난 20년 동안 공포에 팔지 않고,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조급함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과 규율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을 지켜냈다면, 오늘 당신의 자산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복리의 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복리를 잃는 사람은 늘 감정에 무너졌고, 복리를 지킨 사람은 늘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공포의 지배당해 시장을 떠날 것인가? 탐욕에 사로잡혀 거품에 뛰어들 것인가? 조급함에 흔들려 작은 성과만 쫓을 것인가? 아니면 확신과 규율을 세우고 장기적 관점으로 감정을 이겨내며 복리의 기적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 당신이 지금 내리는 결정이 10년, 20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의 작은 통제력이 미래의 거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 1%씩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다면 1년 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투자도, 삶도 똑같습니다. 감정을 이긴 사람만이 시간과 함께 거대한 보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나는 공포에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탐욕에 속지 않겠다. 나는 조급함을 이겨내겠다. 나는 확신과 규율을 세우고 장기적 관점으로 복리를 지켜내겠다. 그 결심이 바로 당신을 복리의 기적 속으로 이끌어줄 열쇠입니다.